안녕하세요.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저는 책의 머릿말이나 프롤로그 부분 읽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책 전체에 압축된 옛기술을 미리 맛보는 것 같거든요. 오늘도 책 한 권을 집어 프롤로그를 읽어가던 중 참으로 가슴에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만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후회의 감정은 정말로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그러면서도 무겁게 짓누르죠. 여기에 더해 몸은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기력을 잃어가는데 살 수 있는 날들은 점점 짧아져 가서 더 이상 망가진 인생을 회복할 기회조차 없을 것 같은 암울한 절망감마저 엄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요? 책의 프롤로그 일부분을 먼저 보시죠. 인생이라는 커다란 바구니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름의 작은 바구니 3개가 놓여 있습니다. 작은 바구니 각각에 여러 판의 삶의 이야기가 담깁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니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판은 바꿀 수 있다면 과거는 한 가지 판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현재와 미래처럼 과거도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매력은 살아온 이야기의 판을 개작, 고쳐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판을 바꾸면 현재가 달라지고 현재가 달라지면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바구니 속에서 서로 이어지면서 대화하고 소통합니다. 정신분석은 살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의 판을 바꾸도록 돕는 학문이자 기술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읽는 관점은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사적 진실을 수정할 수는 없어도 서술적 진실로 다르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분석을 받는 사람은 분석가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현재를 보다 자유롭고 새롭게 살고 미래를 꿈꿉니다. 판을 바꾸는 힘은 무의식 속에서 삶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갈등 구조를 변형하는 작업에서 나옵니다. 일단 프롤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신분석을 옹호한다는 오해는 마셨으면 합니다. 행간을 잘 보시면 여기서의 핵심은 과거의 판을 바꾼다임을 발견하실 겁니다. 너무 짧아서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그럼 다른 장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황급히 피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강도와 맞서 싸울 것이 아니고 36개가 최선입니다. 큰 불, 지진, 해일도 멀리 피해야만 합니다.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그 일만 없으면 인생이 확 피어날 것 같습니다. 인생 걸림돌이 거기에 모두 박혀 있다고 느낍니다. 걸림돌에서 멀어지려고 온 힘을 다해 뛰어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멀어지기는 하지만 희망, 가능성과도 멀어진다면 무슨 도움이 될까요? 걸림돌을 피해서 뛰어가다가 다른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다친다면 더 큰 일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피해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나 상황을 무리하게 벗어나려는 겁니다. 가족 사이가 나빠도 혈연을 지우기는 힘듭니다.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뛰쳐나올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어설프게 행동으로 옮기면 후회합니다. 현명하게 살려면 삶의 목표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삶이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면 의미에 따라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미를 찾는 일에는 좌절과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에 파묻히면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도 사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면 삶의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치르는 어려운 상황을 내가 직장 적응력을 키우고 성장하기 위한 기회로 다르게 의미를 찾는다면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마음의 렌즈로 봅니다.
렌즈 색깔이 어두우면 삶이 비관적으로, 렌즈가 일그러지면 세상이 비뚤어져 보입니다. 이미 익숙해진 것을 새롭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독관인 초자아는 보수적입니다. 윤리, 도덕, 이상으로 짜인 초자아의 가치를 지키려 합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긴장하면서 회초리를 휘두를 준비부터 합니다. 삶을 재해석하는 일은 지켜야 할 삶의 가치도 변해야 한다는 뜻이니 초자아가 선뜻 반기지는 않습니다. 초자아가 너무 엄하고 철저하면 삶은 숨이 막힐 듯이 갑갑합니다. 초자아가 늘어져 헐거우면 욕망에 사로잡혀 방종한 삶을 삽니다. 초자아는 자아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초자아와 자아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면 삶을 재해석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초자아의 규제를 풀려면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전문가가 도우면 다소 쉬워질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 힘든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요?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회피한다고 해서 삶을 새롭게 삶을 쳐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떠나는 것만이 회피는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는 것도 회피입니다. 삶을 재해석하려면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은 긴장을 불러옵니다. 이때 마음이 약해지면 회피하게 됩니다. 직면은 어렵고 회피는 쉽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견뎌야 합니다. 피가 동하려면 피가 마르는 경험부터 해야 합니다. 재해석은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며 적당히 사는 삶이 아닌 내 삶을 살려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핏덩이로 태어나 혼돈의 청소년기를 거쳐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내 정체성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아직도 눈치를 계속 본다면 주유소에 가야만 운행이 가능한 휘발유 차와 같습니다. 어른이라면 달리면서 힘을 축적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정도는 돼야 합니다. 의존성과 자율성의 균형이 맞아야 성숙한 겁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려면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일 처음 할 일은 혼자서 내 삶을 말로 풀어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말고 중얼거리면 됩니다. 녹음해서 들으면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듣게 됩니다. 글로 옮겨 읽어봐도 좋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며 무엇을 빼놓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합리적 설명인가? 무리한가? 내 인생 초판이 아직 읽을 만한가? 아니면 재해석을 한 개정판이 급히 필요한가? 내 삶에 대한 내 생각이 진정 내 생각인가? 내가 소망하는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남의 생각과 기대를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 감정,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삶은 마음먹은 바와 달리 펼쳐집니다. 내 마음이지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남에게 하는 것처럼 부담을 주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나를 내가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할까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정할까요? 힘들어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며 내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길이 보입니다. 이상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기 장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나를 내가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할까요? 라는 구절이 가슴을 먹먹하게 하네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